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본 명언일 텐데요. 이 말을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존재하나요? 맞아요. 인간은 모두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고민도 생기곤 하죠. 근데 사회는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10대, 20대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그런 쓸데없는 걸 궁금해. 고민할 게 뭐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공부하고 취직하면 되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궁금증과 고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도 말이죠. 이렇게 배경음악을 바꾸는 것처럼 쉽게 세상이 바뀐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긴 쉽지 않겠죠? 그래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호기심을 갖고 고민한다면 언젠가 세상도 바뀌지 않을까요? 세상을 바꿔나갈 여러분을 위해 저희 부대방송국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먹고 사는 마법의 소라고동님들을 모셔왔습니다. 크기에 맞게 마법의 다슬기님은 작은 고민과 호기심을, 마법의 참고동님은 큰 고민과 걱정을 먹고 사는데요. 어렵게 모신 만큼 이 고동님들이 굶지 않게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에는 모두 가명을 쓸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잠이 올 리가 없지. 사연을 듣기 전 제가 추천하는 노래를 듣는 시간이 있는 거 이제 다 아시겠죠? 오늘 추천드릴 노래는 수지의 잘자 네모까지입니다. 혹시 이 곡을 듣고 다른 추천곡들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부산대학교 방송국 PUBS 채널에서 지난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나만의 나쁜 습관이니까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아파하고 있어. 선물로 주는 너 잘 자 내 목까지 잘 자 나 대신에 난 오늘도 못 자 혹시나 해서 말이야 잘 자 내 목까지 잘 자 그리고 잘 가 난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자분 별명이 애정결핍인데요. 이유가 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 다니는 2학년입니다. 제 별명이 애정결핍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 때문인데요. 이 버릇 덕에 애정결핍이라는 별명도 없고 손톱도 이상해져 고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니큐어를 발라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손톱 물어뜯을 때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해봤는데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매니큐어도 같이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릇이 고쳐지지 않다 보니 왜 손톱을 물어뜯게 됐을까? 정말 내가 애정결핍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고동님께 손톱을 물어뜯는 이유와 이 버릇을 고치는 방법을 물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데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질문인 것 같네요. 그럼 고동님께 여쭤봅시다. 일단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나이는 보통 4살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이 나이에는 손톱뿐 아니라 모든 것을 입에 넣어보는 시기라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래요. 이 시기에 제대로 습관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손톱을 물어뜯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애정결핍이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하는데요. 다만 애정결핍이 있는 경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경우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물어뜯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더라도 손톱에는 다양한 균들이 있어 건강에 좋지 않으니 빨리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동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딥핸드 네일바이트라는 매니큐어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니큐어 써봤는데 효과가 없었다고요? 이 제품은 보통 매니큐어와 달리 손톱을 물어뜯을 때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파는 영양제는 손톱이 빨리 자라게 해준다고 하는데 손톱이 자라있으면 그만큼 기른 게 아까워서라도 손톱을 안 물어뜯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사용해 볼 테니 사연자님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때요?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이 고민은 제가 읽으면서 웃음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준우입니다. 네, 지난 화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고민이라고 했던 그 준우 맞아요. 방송으로 제 고민에 대해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해 제가 바라는 게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 적당히 행복하고 적당히 불행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벌써 마음이 가는 분이 한 분 생겼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나 한 사람만 만나다 보니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까먹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해졌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소라고동님은 서두르지 마 라고 하시네요. 제 생각에 다슬기님이 서두르지 말라는 건 혹시 사연자님이 전 여자친구의 빈자리가 허전해서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결국 그 사랑도 금방 끝나고 누군가에겐 아픔으로 남을 테니까요. 그래도 사연자님이 지난번에 다슬기님 친구 참고동님께도 먹이를 드렸다니까 마음에 드셨는지 가만히 있어 라고 한마디 더 해주시네요. 제가 해석해드리자면 아마 만약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면 따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티가 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나도 모르는 새 챙겨주고 있고 그런 게 사랑이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느긋함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너에게 흔한 고백할 거야. 이제 다슬기님은 배가 부르신 것 같은데요. 사연자님이 어쨌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에 맞는 노래 하나 들은 다음 창고동님의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걸음 앞서가며 내 손을 끌던 너 그게 좋더라고 생각나더라고 별것도 아니었는데 난 그게 참 예쁘더라고 말랐던 심장이 굳었던 마음이 이제야 답한다 이제서야 잠잠하던 내 맘이 널 만난 이후로 분주하기 시작해 널 알아본 걸까 이유 없이 지쳐서 고개를 떨구던 날에 한 뼘 정도 밑에서 나로 오늘 참고동님을 위한 사연은 연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역시 대학생답게 연애에 관해 고민이 많은 것 같네요. 오늘의 마지막 고민은 귀여운 19학번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대학을 다닌 지 한 학기가 된 새내기입니다. 제가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저랑 같은 과인 게 고민입니다. 그게 무슨 고민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과에서는 이미 한 커플이 생겼다 헤어졌고 굉장히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고요.
그걸 옆에서 보다 보니 저희 사이에서 꽈씨씨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가 계속 좋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귀엽지만 나름 굉장히 어려운 사연이에요. 소라고동님과 제가 이미 여러 번 했던 말인데요. 어차피 네 마음대로 안 좋아하지도 못할 거잖아. 어쩌겠어? 좋아하는 수밖에. 네, 딱히 그에 대한 방법은 없습니다. 머리로 백날 아닌 걸 알아도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을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에 울고 웃는 사람이 돼 있을 테니까요. 그냥 좋아하세요. 그리고 꽈씨씨가 되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꽈씨씨 중에서 잘된 커플도 꽤 있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연애는 물론 미래도 중요하지만 있을지 없을지 모를 미래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헤어짐을 걱정하는 연애보단 지금을 생각하는 연애가 더 행복할 테니까요. 그냥 좋으니까, 지금이 좋으니까 표현하고 만나는 게 연애 아닌가요? 그러니까 헤어졌을 때를 벌써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연자님이 좋아하는 그분이 꽈씨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연자님을 남자로 안 보면 어쩌나입니다. 여기에 대해 참고동님께서는 너를 믿고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너를 믿게 하라 라고 하시네요. 제 생각엔 천천히 다가가 사연자분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자신이 있다는 걸 조금씩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인 것 같아요. 서두르지 말고 잘 다가가서 좋아하는 분과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연애 관련 사연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생은 20대가 많다 보니 사랑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좋은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조금씩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소라고동 먹이주기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고동님들의 먹이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부산대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정말 쓸데없는 궁금증도 사소한 고민도 괜찮답니다. 마지막으로 정용화의 처음 사랑하는 연인들을 위해 틀어드릴 건데요. 사실 이 노래는 이미 연애를 시작한 연인들의 노래지만 사연에서 느껴진 풋풋한 느낌과 잘 맞아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노래 틀어드리고 저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오늘이 지나면 가까워질 거야. 매일 설레는 기대를 해. 무슨 말을 건네볼까? 어떻게 하면 네가 웃어줄까? 손을 건네보다 어색해질까봐 멋쩍은 웃음만 웃어봐. 우리 서로 반말하는 사이가 되기를. 아직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데도 고마워요라는 말투 대신 좀 더 진하게 말을 해줄래? 우리 서로 반말하는 사이가 될 거야.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와. 이제 내 두 눈을 바라보며 말을 해줄래? 널 사랑해. 너와의 손을 잡던 날 심장이 멈춘 듯한 기분들에 무슨 말했는지 기억조차 안 나. 마냥 설레는 기분인걸. 우리 서로 반말